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지만요. 언젠가부터 검증된 주식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성장과 배당 둘 다 키워나가는 ETF에 관심이 무척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ETF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들을 쫙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국내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ISA, 또 연금저축펀드, IRP 등에서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해외 ETF에 직접 투자했을 때는 어떤 세금들을 얼마나 내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ETF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배금이라고 불리는 배당 수익과 ETF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죠. 또 ETF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주식형 ETF, 두 번째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 세 번째는 해외 ETF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과 같은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과 자동차 ETF, 반도체 ETF, 배당주 ETF 등 국내 주식만 담고 있는 ETF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200, 코덱스 바이오, 에이스 삼성그룹 소재 섹터, 코덱스 2차전지 소재 FN, 솔 반도체 소부장 FN 등이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이런 국내 상장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만 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예정대로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된다면요. 수익금 5천만 원 초과할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는 ISA, 연금저축펀드, IRP 등에서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반 계좌에서도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인데 배당소득의 세제 혜택만을 위해서 이들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를 ISA에서 투자한다면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고요. 배당소득은 다른 투자 수익과 손익 통산한 뒤 ISA 계좌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요.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금 수령으로 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령할 경우 3.3에서 5.5%의 저율 분리과세를 냅니다. 다음은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의 경우를 볼까요? 국내 상장 기타 ETF는 국내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 예를 들어서 금, 원유, 채권 등의 자산을 구성 종목으로 가지고 있거나 해외 지수를 추종하며 국내에 상장된 ETF, 또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 등 파생 ETF를 총체적으로 포함합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에이스 미국 S&P 500,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등 많은 종류의 국내 상장 기타 ETF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분류가 되어서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또 매월 매분기 또 반기마다 받는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매매한 가격 차이와 매매한 날의 과표 기준 차이 중에서 적은 액수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ISA에서는 국내 상장 ETF라면 다 투자가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국내 상장 모든 ETF의 배당소득과 매매 차익은 손익 통산한 뒤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9.9%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도 대부분의 국내 상장 ETF 투자가 가능하긴 한데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연금저축펀드에서도 IRP에서도 투자할 수 없는 ETF입니다. 반면 선물 기반 ETF는 IRP에서는 안 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에서 투자를 한다면 배당소득과 매매 차익 은 모두 과세 이연되어 연금 시점까지 미뤄지다가 연금 수령 시에 나이에 따라 연 1,500만 원 한도까지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만 내면 됩니다.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을 제외한 국내 ETF의 모든 세전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건보료를 내셔야 하고요. 직장 가입자라고 할지라도 금융소득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보료를 따로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종합소득세에 금융소득이 합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ISA, 청년도약계좌, 상호금융 종합저축 등 각종 비과세 절세 금융상품 가입이 3년 동안 금지됩니다. 이제는 성격이 조금 다른 해외 ETF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이, QQQ, SCHD와 같은 미국 등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런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를 통해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하고자 한다면요.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 ETF의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찾아서 우회해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 어떤 세금들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국내 ETF와 마찬가지로 해외 ETF의 수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 ETF의 수익도 분배금과 매매 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배금은 배당 수익으로 15.4%의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요. 이 배당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에 들어갑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일단 매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ETF 투자로 올해 총 500만 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의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22%인 5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내년 5월에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조심할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 밑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주부의 경우 이런 해외 주식이나 ETF를 통해 신고된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오늘은 국내 해외 ETF를 일반 계좌와 ISA 연금 계좌에서 운용할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매매 차익에 대해 국내 주식형 ETF만 비과세고요. 기타 국내 ETF는 배당 소득세, 해외 ETF는 연 250만 원 공제 후에 추가분은 양도소득세 22%를 떼고 다음해 5월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 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 대상이 되는 ETF는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국내 상장 ETF입니다. 분배금, 즉 배당금에 대해서 세 ETF군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 금액에 포함됩니다. ISA 계좌를 통한 투자는 국내 ETF는 모두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는 국내 ETF 중 레버리지 ETF 등 일부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해외 ETF는 ISA, IRP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모든 계좌에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ETF 종류만큼 세금도 제각각이라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투자하기 전에 한 번씩 이런 영상 보시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면 공부한 만큼 보람 있는 수익 거두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데일리 머니였습니다.